호나우두, 로날도 데 리마는 48세에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 축구에서 우아함, 존경, 외교의 상징이었던 이 남자는 갑자기 5명의 이름을 공개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던 5명의 사람들입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수년간의 완전한 신중함 끝에 무엇이 그를 이끌어 그의 경력에서 이토록 어두운 장을 드러내게 했을까요? 전 브라질 스타의 가까운 내부자들은 모두가 묻혔다고 믿었던 상처를 다시 열었을 개인적인 대화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고 말합니다. 목격자들은 그가 얼음 같은 문장, 이제 그만어치를 내뱉을 때 그의 긴장된 시선, 낮고 거의 끊어질 듯한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로써 그의 명단에 도달합니다. 5개의 이름,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5개의 이야기. 5번.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호나우두의 명단에 있는 5번째 이름은 놀랍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상호 존중만 있다고 항상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세계 축구의 두 절대적인 아이콘, 두 매력적인 인물, 결코 충돌하지 않을 운명인 것처럼 보였던 두 세계. 그러나 겉모습의 미소와 외교적인 말 뒤에는 자존심, 오해, 그리고 호나우두가 결코 잊지 못한 상처로 이루어진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브라히모비치가 경력의 정점에서 바이럴이 될 문구를 내뱉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호나우두는 페노메노다. 다른 한 명은 그냥 뚱뚱하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브라질 선수의 재능에 경의를 표하는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호나우두에 가까운 여러 내부자들에 따르면 그 말은 그에게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체중에 대한 언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상과의 싸움, 전 세계가 그를 판단하는 동안 그를 배신했던 몸과의 수년간의 싸움의 고통스러운 메아리였습니다. 당시 세리에 A에서 일했던 목격자들은 더욱 의미 있는 일화를 전합니다. 밀라노의 한 비공개 행사에서 호나우두와 질라탄은 무대 뒤에서 마주쳤습니다. 호나우두는 항상 그랬듯이 예의 바르고 존경심을 담아 손을 내밀었습니다. 장면을 본 사람에 따르면 이브라히모비치는 차갑고 거의 마지못한 악수로 화답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넌 페노메노지. 내가 오기 전까지는 말이야.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만하지만 무해하게 들렸을 문장, 전형적인 이브라히모비치의 도발이었습니다. 그러나 호나우두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고, 그가 신체적, 정신적 취약성과 싸우고 있던 시기에 민감성의 부족이었습니다. 브라질 내부자들은 그날 저녁 호나우두가 오랫동안 침묵하며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다고 회상합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해. 그는 가장 믿는 친구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내가 무엇을 극복해야 했는지 몰라.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경쟁도 아니었습니다. 실망이었습니다. 위대함의 무게를 견디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어야 할 사람에게서 풍자만화로 전락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48세의 호나우두가 자신의 명단을 작성하기로 결정했을 때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의 이름이 즉시 다시 떠올랐습니다. 영원히 깨진 종영의 흔적, 여전히 살아있는 상처입니다. 4번. 마르코 마테라치. 호나우두의 명단에 있는 4번째 이름은 이탈리아 축구의 강인함, 도발, 강렬함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인물입니다. 마르코 마테라치. 수년간 아주리 수비수는 공격성의 상징이었고 상대를 흔들기 위해서라면 한계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호나우두와 함께 경쟁과 적대감 사이에 그 미묘한 선은 여러 번 넘어섰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세리에 A의 뜨거운 경기장에서 시작되었는데 당시에는 마킹이 맹렬했고 말다툼은 더욱 심했습니다. 인터밀란 환경에 정통한 내부자들은 마테라치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호나우두를 무력화하라는 분명한 지시를 받았을 산 시르에서의 한 오후 경기를 특히 기억합니다. 목격자들은 매트릭스가 경기 시작부터 거의 강박적인 태도를 보였고 거친 파울, 밀치기, 미묘한 도발이 뒤따랐다고 말합니다. 그는 중원에서의 태클에서 숨도 못 쉬게 할 거야 라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바꾼 순간은 불꽃 튀는 더비 후 라커룸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인터밀란 마사지사에 따르면 마테라치는 호나우두의 신체에 대해 모진 농담을 던지며 그가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쓰레기 같은 말처럼 들렸겠지만 호나우두에게는 비수 같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재발, 가장 깊은 의심, 그리고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시대였습니다. 브라질 내부자들에 따르면 그 말들은 그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혔습니다. 몇 년 후 호나우두가 밀란으로 이적했을 때 긴장은 공개적인 적대감으로 변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더비 전 무대 뒤에서 마테라치가 그에게 넌 인터밀란을 배신했어. 그리고 너 자신도 배신할 거야. 라고 소리치는 장면을 기억합니다. 산시로 복도를 뒤흔든 도발이었습니다. 호나우두는 그 독설 앞에서 차가움을 유지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그 상처가 잔인하게 다시 열렸습니다. 호나우두에게 마테라치는 단지 거친 상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비판이 커다란 돌처럼 무겁게 느껴졌던 그의 삶의 한 시기를 나타냅니다. 48세에 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이름을 나열하기로 결정했을 때 마르코 마테라치의 이름은 빠질 수 없었습니다. 자비심 없는 잔혹한 축구의 상징인 거추장스러운 존재였습니다. 3번 호마리우, 호나우두의 명단에 있는 세 번째 이름은 모든 이름 중 브라질 팬들을 말문이 막히게 한 이름입니다. 호마리우,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호나우두가 어릴 때부터 항상 존경해왔던 절대적인 우상, 스승, 세계 축구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하지만 존경과 숭배라는 겉모습 뒤에는 질투, 오해, 그리고 두 천재 사이의 관계를 영원히 깨뜨렸을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점철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호마리우가 브라질의 독보적인 스타였고 호나우두가 세계를 정복할 신흥 인재였던 셀레상 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내부자들은 호마리우가 젊은 호나우두의 재능을 인정하면서도 어린아이가 자신의 빛을 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참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훈련에 참석했던 목격자들은 차가운 시선, 무거운 침묵, 그리고 이를 악물고 속삭이는 말을 기억합니다. 그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호마리우는 미래의 페노메노의 상승을 늦추려는 듯 여러 번 코치진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상황은 유명한 셀레상 유럽 투어 중에 폭발했습니다. 스태프 멤버에 따르면 호마리우는 체육관에서 호나우두를 공개적으로 질책하며 너무 약하다와 아직 어리네라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특히 전체 팀 앞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호나우두에게 깊은 굴욕감을 안겨준 장면이었습니다. 참석했던 목격자들은 호나우두가 움직이지 않고 시선을 아래로 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상처를 수년간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은 1998년 월드컵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호마리우는 소집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연맹 관계자에게 호나우두가 수뇌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며 그의 신체 상태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우대받고 있다고 암시했다고 합니다. 어린 재능의 진실성을 의심케 하는 독설이었고 페노메노의 귀에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브라질 내부자들은 호나우두가 그날 밤 울었다고 전합니다.
자신의 우상이 자신을 의심했다는 생각에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수년이 지나고 다정한 인터뷰와 공개적인 화해도 불구하고 호나우두는 일어난 일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48세에 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5명의 이름을 작성하기로 결정했을 때 호마리우의 이름은 큰 돌처럼 무겁게 다시 떠올랐습니다. 증오 때문이 아니라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영웅의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2번, 호베르투 카를루스. 명단의 두 번째 이름은 아마도 가장 놀라운 이름일 것입니다. 어떤 팬도 상상하지 못했을 이름, 호베르투 카를루스. 국가대표팀 동료이자 수많은 전투의 친구이며 세상을 매료시켰던 브라질에서 선택된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가까움 속에서 48세의 호나우두가 여전히 잊지 못하는 상처가 생겨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이야기는 거의 가족 같은 유대감으로 시작됩니다. 호베르투 카를루스는 어린 호나우두를 믿고 보호하며 셀레상에서의 첫걸음을 인도한 최초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내부자들은 두 사람이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다고 전합니다. 웃음, 저녁 식사, 투어 중 호텔 방에서의 긴 대화 등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몇 년 후에 찾아온 상처는 더욱 깊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갈락티코스 시절에 레알 마드리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타들로 가득하고 자아도취와 끊임없는 압력이 존재했던 팀이었습니다. 발데페바스에서 일했던 목격자들은 모든 말이 골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던 긴장된 분위기를 기억합니다. 그 폭발적인 상황에서 쓰라린 패배 후 내부 회의 중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베르투 카를루스는 스태프와 동료들 앞에서 호나우두의 신체 상태를 맹렬히 비판하며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팀의 균형을 위태롭게 한다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전 레알 마드리드 피지컬 코치에 따르면 호나우두는 복부를 강타당한 듯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그런 공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호베르투 카를루스에게는 격려가 목적이었을지 모르는 그 말들은 페노메노에게는 완전한 배신으로 느껴졌습니다. 조용하지만 파괴적인 균열이었습니다. 브라질 내부자들은 더욱 고통스러운 일화를 전합니다. 어느 날 저녁 호텔에서 호나우두는 해명을 위해 호베르투 카를루스의 방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문은 차가운 문장, 지금은 때가 아니야, 를 들을 수 있을 만큼만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그날 밤 호나우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가까웠던 사람에 따르면 그는 명성과 성공이 가장 강력한 유대마저도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대중 앞에서 계속 웃었지만 무언가는 영원히 깨져버렸습니다. 몇 년 후 호나우두가 자신의 삶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5 이름을 나열하기로 결정했을 때 호베르투 카를루스의 이름은 필연적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원한 때문이 아니라 압력과 자아의 무게 아래 부서진 우정의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1번, 반돌레이 룩셈부르구. 호나우두의 명단에 있는 첫 번째 이름은 무엇보다도 그의 경력에 깊은 영향을 미친 이름입니다. 반돌레이 룩셈부르구. 그를 이끌고 보호하고 가치를 높여주어야 했던 감독. 하지만 페노메노의 가장 가까운 내부자들에 따르면 그의 스포츠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내밀한 상처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모든 것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호나우두가 겪었던 복잡한 몇 달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몸이 그를 배신하기 시작하고 모든 비판이 커다란 돌처럼 느껴졌던 시기였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전술적 혁명을 약속하며 구단에 합류했고 팀을 완벽한 기계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종종 호나우두였습니다. 발데페바스에서 일했던 목격자들은 룩셈부르크가 호나우두의 신체 상태에 대해 강박적으로 주장하며
그를 공개적으로 노출하고 모든 한계와 모든 주저함을 강조했던 기술회의를 기억합니다. 그는 팀 앞에서 넌 더 이상 예전의 네가 아니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말했다면 자극이 될 수 있었을 그 말은 동료들 앞에서 말해지자 페노메노의 심장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의료진의 한 멤버에 따르면 호나우두가 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해 더 많은 대화와 이해를 요구했던 비공개 논의 중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룩셈부르크는 냉정하게 적응하든가 아니면 문제가 되든가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계의 단절점이었습니다. 브라질 내부자들은 그날 밤 호나우두가 침묵 속에 스포츠 센터를 떠나 마드리드 거리를 혼자 운전했다고 전합니다. 그는 차를 세우고 거의 1시간 동안 그곳에 가만히 서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해. 그는 나중에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는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기 위해 얼마나 싸웠는지 이해하지 못해.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차가운 악수와 더 이상 마주치지 않는 시선으로 이루어진 조용한 거리가 되었습니다. 48세에 호나우두가 자신의 명단을 작성하기로 결정했을 때 반덜레이 룩셈부르크의 이름은 단순히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부상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남긴 직업적 배신의 상징으로 여전히 열려있는 상처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호나우두에게 매우 가까웠던 내부자, 그의 경력에서 가장 힘든 순간들을 함께 겪었던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는 카메라와 임원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완전히 텅 빈 라커룸에서 호나우두가 대중에게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던 취약성을 고백했다고 전합니다. 이 5명의 남자들은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단지 저에게 상처만 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진정 누구인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룩셈부르크와의 비공개 대화 중에 일어났습니다. 감독이 너무나 가혹한 말로 그를 강타하여 은퇴를 진지하게 고려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은 호나우두가 며칠 동안 은퇴를 고려했다고 확인합니다. 판단의 무게와 동맹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해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48세의 호나우두는 그러한 상처들을 거리와 명료함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는 복수를 추구하지도 않고 원한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 상처들이 자신의 여정, 성장, 그리고 아이콘이 되기 위해 지불한 대가의 일부임을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들 중 일부는 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순간들은 그의 영혼을 거의 부서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들이 오늘날의 그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순하고 잔인한 진실을 상기시킵니다. 명성은 빛을 비추지만 대중이 결코 볼 수 없는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